자, 바이오솔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이오솔루션이 꾸역꾸역 올라가지고 결국 10%가 오르면서 이제 바닥 쪽의 저항, 아주 지금 강력하게 형성되고 있는 저항이죠. 앞에 박스 저항, 그리고 지금 두 달짜리 하락 추세의 추세 저항에서 이평선까지 해서 지금 저항선들을 쭉 뚫어서 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뭐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오늘 나와 있는 이슈는 특별하게 뭐 오늘 지금 부각되는 이슈는 없고요. 이 회사 골관절염 회사죠. 골관절염. 그래서 주사형 차세대 골관절염 치료제 스페로큐어. 요 이슈 같은 경우 뭐 국제 특허 출원 완료했다라는데 이게 11월 3일 뉴스이니까요. 지금 오늘 11월 7일이고요. 11월 3일 날 나왔던 뉴스니까 지금 3, 4, 5, 6, 7 월요일 날 나왔던 거 일주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될 이유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살펴보자라고 하면 이게 이제 무슨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되냐라고 하면, 자, 우선 이 회사 골관절염이죠. 자, 골관절염이라고 하는 거 뭐 잘 아시는 대로 팔다리 허리가 쑤시고 저리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얘가 빨리 가더라, 이거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이제 그 골관절염이라고 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 관련해서 이제 회사들이 몇 개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코롱 티슈진 같은 회사가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뉴스에는 코롱 티슈진까지만 있고 네이처셀이 없는데 네이처셀 똑같습니다. 골관절염하고 네이처셀은 뭐라고 표기가 나오냐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나와요. 자, 골관절염 말하는 것처럼 이 무릎 연골이라든가 이런 데가 쑤시고 저리는 거, 여러분들 잘 아는 옛날에 파스 선전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허리가 다리가 쑤시고 저리면서 얘야 빨리 가더라 하는 거. 이거 골관절염이 나오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 거의 대부분이 다 퇴행성 관절염이죠. 그렇기 때문에 골관절염 이렇게 뉴스를 검색해 본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와요. 이렇게 무릎 골관절염 가로 열고 퇴행성 관절염, 그렇죠? 골관절염. 그 대부분이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 그대로서 이렇게 같은 걸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같은 걸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 회사들이 몇 개의 회사가 있어요.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요. 강스텐 바이오 있고요. 코롱 티슈든 있고요. 메디포스트 있고요. 바이오솔루션 있고, LNC 바이오 있고, 그리고 LNC 바이오 중에서, 자, 강스텐 바이오는 이쪽 중에서 이제 맨 하바리 기업, 줄기세포 기업 맨 하바리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국내 뭐 A상 진행 중 이렇게 나와 있고, 맨 마지막 최후발주자라는 얘기 들었었죠. 그리고 그 앞쪽에 보면은, 자, 코롱 티슈진의 경우는 미국 삼상, 국내 쪽에서는 이제 나가리 대에서 저희 시각처 욕할 때 근데 자주 등장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코롱 티슈진하고 네이처셀 두 회사에는 무슨 원수진 것처럼 되어죠. 그래서 도무지 뚫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식약처에서 걸리면서 덜커적 그래가지고 떨어져 나가버렸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자, 메디포스트, 그 다음에 메디포스트 카티스템, LNC바이오 메가카티, 그리고 바이오솔루션의 카티 라이퍼, 그러니까 카티라고 이름 붙은 거 있죠? 최근에 제가 집중해서 분석드린 앱클론, 큐로셀, 카티 치료제 만드는 회사들, 그러니까 전체 줄기로는 이게 같은 회사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보면 2012년, 근데 여태까지 15년 가까운 동안 너네 뭐 했니?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주가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 이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제 후발 개별 반들형을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개별, 오늘 개별이죠. 그러니까 시세가 약해지면 개별들은 더 세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이게 온코크로스 여기, 그리고 신테카바이오 이런 회사들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지수가 올라가면 지수 반등 나올 때는 반대로 눌리고, 지수가 눌리면 반대로 치고 올라들어가고, 그러니까 개별 틈새로 노려라 얘기했던 그런 케이스가 돼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메디포스트는 근래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예전 메디포스트는 앞에 놓은 것처럼 2011년도에 이 카티스템에 이 치료제 이게 허가가 국산 처음으로 허가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 재료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허가 나올 때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나오고 난 다음에 깨지고, 그 다음에 카티텔 이제 수출 쪽의 모멘텀 가지고 올라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무한으로 해먹던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같은 경우 너네 뭐 이제 뭐 하다가 이제 해외 수출 얘기하고 있는 거냐, 좀 일찍 하지. 그래서 대추세에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대추세 이거 이제 막 벗어나는 이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앞에서 얘기 드린 옛날 올드네임드
올드네임의 부활, 그 중에 한 종목이죠. 그렇죠? 헬릭스미스, 뭐 오스코텍, 한미약품, 앱클론, 전부 다 올드네임들 종목들이죠. 다 이렇게 해서 돌아 들어오는 이런 흐름들을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네이처셀은 이제 최근에 이제 식약처 이슈로 가지고 주가가 박살나가지고 공매도 연락에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조금 재미입니다만, 그래도 뭐 이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식약처 이슈로 개박살 나고도 지금 이렇게 들어올려지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들어올리는데 원래 줄기로 친다 그러면 누구를 이렇게 머리로 잡느냐라고 하면 이제 네이처셀이 뒤쪽에서 나오기 전까지 바로 이 바이오솔루션이 넘버 3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이제 메디퍼스트가 가세를 했으니까 넘버 4의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종목들 올라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후발로 따라오는 이게 전형적인 이 바이오솔루션의 형태거든요. 이제 자회사들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회사고요. 자, 여기 이제 이쪽에 본업 쪽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롱 티슈진이고요. 네이처셀이고요. 요 종목 따라 돌리는 흐름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메디퍼스트고요. 그리고 바이오솔루션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이쪽은 일제히 갇히는 쪽보다 하나씩 돌려 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나타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다음 차례는 바이오솔루션입니다 라고 그래서 다음 차례는 누굽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죠. 이게 바이오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앞에 나가고 네이처셀 나오고 바이오솔루션 나오고 그리고 메디퍼스트 나오고 이런 쪽의 구조였는데, 최근의 경우에 이렇게 흐심 보시는 것처럼 이 셋은 같이 움직였습니다. 최근에 코롱티슈진 치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식약처 이슈로 개박살 났었던 네이처셀도 올라 들어가고 메디퍼스트로 왔는데 못 올라갔죠? 바이오솔루션 혼자 못 올라갔잖아요. 모멘텀 똑같이 받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혼자 못 올라가는 흐름, 이런 흐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 올라와야죠. 그래서 이제 남들 다 이제 밀리고 있을 때 남들한테 관심을 뺏겼다가 나도 있습니다 관심 좀, 요렇게 들어가는 흐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선 이 골간전 모멘텀이라고 하는 게 잘 아시다시피, 자, 이거 현재 바이오 쪽에서 가장 주요한 차세대 화두래요. 자, 예전에는 항암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를 들면 지금 유로픽 같은 종목들 추천드릴 때, 제가 추천 분석 드릴 때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우선 옛날에는 항암이었어요. 가장 이 환자 수가 많은 항암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근래는 지금의 경우는 비만이죠. 비만. 이제 요 다음 차례가 뭐냐라는 겁니다. 다음 차례가 뭐냐. 그래서 다음 차례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로 압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희귀질환, 그리고 고령질환입니다. 희귀질환. 그래서 테마 같은 경우도 해서 고령 테마가 들어와 있다. 이거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었는데요. 다시 보여드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테마에도 고령화 사회 테마라고 하는 이게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주로 이제 바이오 기업들 종목들라서 쫙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되어 있죠? 주요 바이오 기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지금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거, 자, 나이가 들면 누구나 도져서 걱정하게 되는 병 뭐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 치매 있죠. 치매. 근데 치매는 이미 테마가 따로 있어요. 치매는 별도로 테마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나오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게 뭐 고혈압 같은 경우들도 있을 테고, 가장 많이, 그러니까 죽을 병은 아니지만 뒤지게 고생하는 병이잖아요. 너무 너도 나도 걱정하는 거. 에?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콘드로이친 같은 거 TV에도 광고 뭐 막 나오지 않습니까? 지성이 써가지고도 나오고, 지성이 쓰는 그 약이 제일 좋다 그러죠. 남궁민이도 나오고, 콘드로이친 그리고 광고 맨날 나오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거 결국에 이게 나이 들면 누구나 생기는 이거 강화해가지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라 이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종목의 경우에도 이 두 가지로 포인트를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3빌리언 같은 종목들, 희귀질환 진단 회사, 상장 초기서부터 계속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그리고 유로핏 뭡니까? 나이가 들면 누구나 생기게 되는 치매, 뇌질환, 뇌질환 이렇게 잡아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골관절염 치료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건 향후 이제 비만 치료제 그 다음 타겟은 고령질환, 희귀질환이에요.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이건 메이지온 같은 이런 회사들 이 폰탄 치료제 하나 가지고 지금 도대체 몇 년입니까? 이게 지금 좀 있으면 20년 돼가요. 얘 딱 폰탄 치료제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20년째 우려먹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 20년 가까이. 오스코텍보다 얘가 더 빠르게 출발했어요.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거? 예? 지금 15년 가까이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계속 우려먹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으니까 뭐 거의 20년 우려먹을 건 거의 뻔하죠. 이러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특정의 희귀 질환을 타켓으로 해가지고 두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는 기업.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 코아스템 캐몬 같은 종목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젠백스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코아스템 캐몬, 이거 옛날에 예전에 그래서 루게릭병 치료제 이거 가지고 이렇게 끝발 날리는 시세 지금 잠깐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여기 일본 같은 데서 이런 시세들 같은 경우 살펴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세게 올라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런 쪽에서도 지금 많이 올라가 들어갔죠. 4,400원에서 13,000원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순식간에 이렇게 치고 들어가 요런 형태의 흐름들을 보이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일단 치매 치료제는 굉장히 테마가 많고요. 그리고 앞장서서 누가 왕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게 한미약품도 치매 치료제에 있습니다. 웬만한 회사들 다 있어요. 근데 여기 골관절염 같은 경우는 아주 선명한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게 코롱 티슈진 같은. 자,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가 테마로 공략을 하기에는 훨씬 좋은 케이스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이오 솔루션의 경우는 이제 남들 올라갔던 동안에 못 올라갔든지 후발로 키 맞추기로 따라간다라는 얘기예요. 자, 키 맞추기 수준으로만 얘기한다면 지금 현재 시험은 다른 종목에 비교를 한다면 키 맞추기로 적어도 요 정도 수준은 가야 됩니다. 10,000원에서 11,000원까지 사이 이 정도까지는 가져야 돼요. 예, 최근에 고점 같은 경우 보면 여기 이렇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때 8월 29일 코롱 티슈진 같은 종목들, 앞에 나왔던 종목들 이런 거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앞에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오라 들어가고 지금 약간 눌려져 있는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그 뒤에 뭐 지금 메디포스트 같은 애들도 있죠. 이게 거의 비슷하게 초반에 이쪽에 그러니까 8월 시세에서는 다 같이 올라들어오고 요 뒤쪽 시세에서 다 추가 들어가는 동안에 바이오솔루션 하나도 못 가거든요. 근데 그 정도 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나오셔야죠. 그래서 요런 거 이제 그 다음에 못 올라가 있다 이제 시장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압박받고 밀려 들어가 있을 때 요 중에서 등치가 이제 제일 쪽에 좀 작은 쪽에 들어가는 종목이죠. 강스텐 바이오는 안 되고요. 모멘텀 너무 뒤쳐져요. 여기 같은 경우 앞서 보시다시피 그 뉴스에도 보신 것처럼 이미 허가도 다 받은 종목이거든요. 이거 이제 커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강쌤은 아직 이제 만들고 있는 중인 거고요. 만들고 있는 중인 거고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모멘텀 받고. 자, 바이오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기업이라 그러면 요 정도 지금 요 돌판 요 정도 자리 선에서 잠깐 쉬었다 다시 나갈 때 같은 경우 밑에 쪽에서 다루시는 거 아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밑에 쪽에서 밀려 떨어질 때 받는 거는 코롱 티슈진 같은 걸로 하시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위로 치고 나갈 때 노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 다시 양봉을 잡아 뽑으려고 하고, 내일 살짝 쉬는 경우는 내일 모레 같은 월요일 화요일이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 위로 이렇게 쭉 치고 이런 식으로 쫙 하고 빠져나오는 흐름 나오는 거 공략해서 노려볼 수 있는 종목 바이오 솔루션이었습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에도 이제 시장 흐름들 살펴보면서 엊그제도 그렇게 추천을 드렸죠. 오늘도 추천을 이렇게 드렸었고요.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잘 생각해 보셨는데 앞에도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다음번에 또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도 똑같습니다. 그 전에 급락이 나올 때도 같았었고요. 나오는 종목은 틀려요. 틈새 종목이 그때마다 틈새로 뚫고 나오는 종목은 다릅니다. 저 앞쪽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튀어나온 적들도 있고요. 그 앞쪽에는 중동 테마주들이 나온 적도 있고요. 그 앞에는 바이오가 나온 적들도 있고, 이렇게 다 틀립니다. 다 다르게 움직이는데 공통적으로 성향은 하나라는 얘기죠. 지수가 약해지면 틈새는 더 강해진다. 그날 뚫고 나온 틈새 종목은 지수하고 반대로 간다.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꼬라박는 동안은 얘네들이 안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감쯤 다 들어가서 그때쯤이나 얘를 차익 실현하고 들어가느냐 그 고민해봐야 거야. 장중에는 이런 거 눌렀다 계속 공략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옆에 지금 지수 차트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 성향들 이런 거 움직이는 거 어떤 종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지금 다 설명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래서 지수가 초반에 자 옆에 이거 그림으로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초반에 반등으로 튕겨져 나오자 바로 위에서 시작해서 뚫게 쳐맞죠. 지수 밀려 내려가자 바로 올라 들어와 버린 거고요. 지수가 잠깐 반짝할 때 또 쉬고요. 추가로 꼬라박으니까 올라가 버리고요. 이런 형태로 지금 반대로 진행되는 성향을 나타낸다 얘기입니다. 그게 어떤 상태가 되건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내게 된다 그러면 지수가 밀려 내려갈 때도 피난을 해서
수익률도 지키고 그리고 종목들 밀려 떨어지면 그 저가에 받아서 다시 다음번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로도 잡고 나오죠. 지난 4월달 같은 경우도 지수 개박살 나고 있을 때 그때 저희가 대선 테마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대선 테마주 집중 추천 들어가지고 피하고 자 그다음에 다시 주도주로 갑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 공략해서 수익 내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 엊그제 같은 경우도 설명드렸고요. 지난달에 3일 연속으로 쉴 때도 자 3일간 이제 사이드로 가십시오. 개별로 가십시오. 주도주 피하시고 개별로 가세요. 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르고 도움 받으시면 그냥 뒤통수 맞고 그냥 손가락이나 빨고 있는 이런 일들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이용해서 전문가들 최고 전문가들 도움 받으시고 변동성 장세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